자, 이어서 우리 앞선 시간에 커피 한 잔 먹기 전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지? 면접의 목적이 어떤 건지, 정보는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씨, 옛날에는 웃어주더니만 아무도 안 웃어주네. 자, 어찌되었까 이러한 것들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앉아있는 너도 마찬가지다. 지금 자기가 이렇게 세 가지를 듣고 나서 이제 이거 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 요거는 솔직히 이제 마음이고, 마음이 문제인 거니까 일단 치울게. 요건 치울게. 요건 치우고, 이제 정보를 가서 뭐를 해야 되겠지? 파악을 해야 되겠지? 다 지울게. 학교 홈페이지나 커뮤니티 들어가서 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지. 거기에서 이제 어떤 식인지가 파악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파악된 거를 토대로 해서 뭐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번호 지울게. 준비를 해야 된다. 됐니? 됐어? 자, 가볼게. 코로나야. 이게 무슨 말이냐? 참 전에 없던 형식인데, 우리 부산 지역에만 하더라도 작년 올해 합하면 4개 대학 정도가 지금 코로나 면접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비대면 면접을 한다라는 거야. 선생님 정해지지 않았나요? 너희들 요강 보면 밑에 적혀 있을 거야.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면접 방식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라고 적혀져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1번이 아니라 2, 3번이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녹화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어제가 3,000명대 넘어섰지.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심하지. 지금 서울이 한 1,000명대 계속 나오고 있잖아, 며칠째. 이게 너무 심해지면 대학 측에서 뭐로 하지 않을 거야. 대면 면접을 하지 않고 비대면 면접으로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비대면 면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작년에 부산에서 한 대학은 어떻게를 했냐면, 동영상 촬영을 해서 촬영본에 대해서 뭐를 해라. 보내라. 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송을 해라 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 봐봐.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다라는 건 줌으로 앉아가지고 실시간으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면접에 실시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가지고 뭐를 한다라는 거지. 지가 직접 카메라 놔두고 우리 지금 선생님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보낸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면접의, 이게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 면접의 장점 아닌 장점이 뭘까? 돌발 사항은 없다라는 거지. 생각해 봐봐. 2번, 3번 이 얘기를 할 건데, 둘 다 준비를 어느 정도 해갔어. 뭐 시험 형태가 되든 대화 형태가 되든 정보 파악을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해갔어. 근데 준비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의 문제라든지 대화 형식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 물론 내가 방금 전혀 다른이라고 했는데, 이제 너무 전혀 다르게 가면, 예를 들어서 6월, 9월 모의고사랑 전혀 다르게 언제로 가면 11월로 가게 되면 그건 엄청나게 뭐가 되겠지?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뭐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러한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멘탈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겠지. 근데 비대면 동영상 촬영으로 가게 되면 그런 건 없잖아. 왜냐면 촬영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끊고 다시 촬영,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다시 촬영,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돌발 상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라는 장점 아닌 장점이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이거 준비할 때 잘 생각해야 돼. 예상 문제를 주지. 그러면 퀄리티가 높아질 것 같지 않아? 그렇잖아. 랜덤으로, 예를 들어서 대화 형식의 면접인데 앉아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에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 불이 나는데 그 불나는 건물 안에 오늘 내일 하시는 나이가 매우 많으신 노파가 한 분 계시고 갓 태어난 아기가 있다. 한 명만 구할 수 있다. 누구를 구할 것이며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사회복지학과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교수님이.
이거 생각해 본 사람 있냐? 물론 정답은 없지. 누가 상대방에게 그 면접관에게 말을 제대로 하느냐지만, 왜냐면 I라고 대답을 하면 틀렸다, 높아라고 하면 대답을 틀렸다는 건 아니잖아.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잘 설명을 하느냐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그 정말 당혹스러운 질문을 했어. 그러면 대답의 퀄리티가 물론 어느 대학이냐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 대답의 퀄리티가 나을 거 아니야. 솔직히 조금 낮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질문을 여기에서 간다라고 생각해 봐봐. 그러면 퀄리티가 뭐해질 거야? 분명히 높아질 거야. 그러면 너희들 중에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는 애들은 비대면 동영상 형태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진짜 퀄리티를 스스로 높여야 돼.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나를 이용을 해. 솔직히 면접 대비 학원이 있는 거 알지 얘들아? 그 학원 나쁘다라는 뜻도 아니고 좋다라는 뜻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팩트만 얘기할게. 정보 얘기했잖아 쌤이 저번 시간에. 그런데 가게 되면 뭐가 좋을까? 거기 가면 진짜 파일로 해가지고 컴퓨터 파일로 해가지고 대학별 전형별 면접 기출 정보들이 쫙 정리가 다 되어 있다? 그러면 결제를 하잖아. 예를 들어서 솔직히 금액까지는 쌤이 잘 모르겠는데 결제를 하잖아. 그러면 줘.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 얘기할 어딨노? 지었네. 모의 면접까지 이제 실시를 해. 그게 이제 그 돈이거든. 나쁘다는 뜻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 거야. 정보야. 그 정보를 준단 말이지. 그럼 이제 그 학원에서 만약에 무슨 대비를 하면 이 대비를 하면 퀄리티를 엄청나게 높일 것 같지 않아? 그 학원에서? 선생님 그러면 대학 측에서 온 걸 가지고 여기는 돈 주고 했네. 그러면 감점을 주지 않을 거야. 그 확신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돈 주고 뭐를 했다?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확신은 어떻게 가질 건데? 솔직히 그렇잖아. 그러면 학생부 스카이캐스 닥칠게. 그런 거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여기에 1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를 높이기 위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준비를 진짜 철저하게 해야 돼. 오케이? 여기 몇 명 있잖아. 이용을 해야 돼, 선생님을. 자, 이게 1번. 그리고 줌 형태로 해서 실시간으로 비대면 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 부산에는 선생님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는 있거든, 한두 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 3번하고 거의 동일한데 대신에 마음이 조금은 편하겠지. 왜?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눈앞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나은 점은 있고 단점은 사실상 없지.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합격 혹은 불합격을 시켜야 되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얘는 차라리 조금은 지양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거든. 그리고 요 얘기 하나만, 작년 그 사례 후기 얘기 하나만 해줄게. 작년에 어떤 애가 촬영을 했는데, 이거 진짜 실화디. 파일이 여러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 촬영해서 안 되는 거 2번, 3번, 4번 촬영을 했는데 지치지. 그리고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형태로 저장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그 파일을 뭐를 해야 되는데, 선고를 해야 되는데, 다른 파일을 선고를 한 거야. 실제 이거 실화거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도 이제 이런 동영상 업로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무엇을 할 때가 실수를 조금 할 때가 있거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진짜 별건 아니기는 하지만 또 음질 상태라든지 선생님도 이제 요번에 이제 이거 마이크 보이나? 미안. 이제 마이크를 하나 구입을 해서 왜냐면 이제 저번 영상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소리가 조금 많이 우리가 이제 강의실에서 우리가 학생이 또 많지도 않잖아. 지금 현재 우리 이 수업은 이제 조금 강의실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음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마이크를 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 방금 내가 하나 들어봤는데 확실히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만약에 촬영을 하는데 뭐 음질이 너무 안 좋다. 이런 문제가 또 될 수 있겠지. 이러한 부분들 기계적인 측면, 이런 측면들도 조금 신경 써야 된다는 게 있고, 자, 그 다음 진짜 빼기 또 가볼게. 시험 형태가 뭐냐면 문제를 푸는 거야.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연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디였냐면 그 간호학과, 인제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앉아있어, 3명이. 학생이 면접 대기실에 이렇게 3명이 앉아있으면 이거 뺑뺑이 같은 종이 있잖아. 뽑으세요라고 하는 거야. 뽑으면 그 안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 거야. A, B, C가 나오고 그 A, B, C에 맞춰서 시험지를 줘. 그러고 제한 시간을 5분을 줘. 10분을 줄 때도 있었거든. 5분에서 10분을 주고 그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고 들어오세요라고 하면 3명 들어가지. 따로따로 찢어져가지고 답을 하는 거야. 이건 방식은 다양해. 이런 방식도 있고 아니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좀 독하지. 면접관이 있는 그 자리에서 면접관한테 바로 뭐를 받고 문제를 받고 그 문제를 그 자리에서 뭐를 하는 풀어야 되는 그러한 형태도 실제로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뭐가 있다는 거지. 시험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게 내가 방금 연세대 얘기했는데 부산대 같은 경우에 생명공학과였는데 생명 문제가 나오겠지 당연히. 쉬운 문제였어. 그러니까 생명이기는 한데 고1 공통과학에 나오는 생명, 선생님 이제 국어선생님이다 보니까 문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교과 과정으로 따졌을 때 진짜 확실하게 1학년에 맞는 문제였거든. 근데 못 풀어.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면접관 입장에서 그게 몇 학년 수준인데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인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면 너를 뭐 해버릴 거야. 불합격시켜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이제 못 풀면 진짜 솔직히 문제가 좀 돼.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봐봐. 얘는 이제 어떻게 그럼 대비할 거야? 이제 골치가 아프지. 그러니까 좀 이따가 대화 형식의 면접도 얘기를 해드릴 건데 얘는 예상 질문지라는 게 있잖아. 그럼 얘는 예상 문제가 있겠냐? 있어. 내가 방금 그랬잖아. 자기 학과에 맞는 예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는 뭐요? 생명화. 수학 문제를 풀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선생님 그러면 건축학과는요? 물리 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학과와 관련된 아니면 학교 아까 홈페이지 얘기했지.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1학년 때 전공, 그러니까 교양 말고 전공이라는 게 있거든 얘들아. 전공 과학에 보면 미안. 전공 과목에 수업명이라는 게 있어.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수업명.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교과 책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야. 근데 내가 솔직히 말이야 쉽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게 진짜 되냐? 반드시 뭐는 해야 돼. 기출문제.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학과가 조금 통폐합이 됐다든지 아니면 면접 전형이 신설이 되었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해서 기출문제가 거의 없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무엇을 해봐야 돼?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돼. 기출문제를 풀고 이제 그걸 이제 대비를 하는 거야. 마지막에 모의 면접 얘기할게. 돼?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대화가 뭐냐면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 파악할 때 보면 면접관이 자유롭게 학과 아니면 인성 등등등 적혀 있어. 사실 인성, 학업 능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대화 형태거든. 근데 물론 대화 형태인데 시험처럼 어떤 교과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다. 선생님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접 후기발에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요강을 보면 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요강을 보면 대화거든. 근데 실제로 가면 역시나 대화야. 근데 울대 같은 경우에 보면 대화 형태였는데 갑작스럽게 시험 형태의 질문을 많이 해. 실제로 그랬거든. 특히나 기계, 우리 위쪽 있는 학생들은 영상 보는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현대자동차가 우리 울산 지역, 부산 지역에 있거든. 울산대학교에서 정말 많이 취업이 돼. 좋거든, 현대자동차. 그러면 아무래도 그 기계자동차는 등급이 높겠고 수준이 높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제 수학 질문들도 하고 수학 문제 풀어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요강에 적혀 있었을 때는 뭐였는데 분명히 대화 형태였는데 뚜껑 열어서 뭐 해보니까 가서 면접을 실시를 하니까 뭐가 되더라.
시험 형태까지가 되더라 라는 걸 어떻게 아냐고 후기로 알 수가 있다고. 근데 방금 내가 하나 말씀드렸지. 올 때 후기는 그렇거든. 인제대에 보면 자기 추천 전형이라는 게 있어. 그 전형 면접 후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요것만 간다라는 후기들이 있거든. 진짜 사소한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질문들도 한다라고 하는 후기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러한 후기들을 많이 봐야만 섞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찌되었건 대화는 그러면 진짜 예상 질문들은 있어. 그게 어찌 보면 또 다시 쓰진 않을 게 뭐지? 기출인 건데, 선생님이 책이 저기 있나? 여기 없나? 여기 없네. 서점에 가보면 심지어 책도 팔아. 대학별 면접 후기 같은 걸 책으로도 팔 정도거든.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우리 유튜브 말고 이제 다른 유튜브 들어가 봐도 면접 후기 치면 좀 뜰 거야. 그런 것들도 조금 찾아보는 게 쌤이야, 이제 우리 영상이야,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하는 안내 형태로 20분짜리 짧게 2개를 올리는 건데, 그러한 것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울대는 이렇게 했더라. 한 20분, 30분. 연대 이렇게 했더라. 20분, 30분. 이런 영상들도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도 반드시 한번 찾아봐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 자, 내가 한번 또 알려드릴게. 아까 사회복지학과 그런 질문 하나 했었다라고 했었잖아. 작년에 어떤 거 있었냐면 자기가 만약에 10억을 가졌을 때 그 10억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상세하게 5가지로 말하시오라고 했어. 5가지를 말해라고. 무슨 학과에서 이 질문이 나왔을까? 맞춰볼래? 경제학과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 10억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를 5개로 설명을 해라라고 나온 거예요. 부산대였거든, 참고로.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이 질문을 받았다는 건 아니야. 대화 형태니까 교수님이, 면접관이 앞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지.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거. 무슨 면접? 모의 면접. 너희들 앉아있는 너희들은 쌤이 해드릴 거야. 물론 우리가 면접 전문화 학원은 아니니까 정보들은 너희들이 뭐를 해와야 돼. 파악을 해와서 모의 면접날 내한테 뭐 하면 그거를 들고 오면 예상 질문이라든지 작년 기출이라든지 그런 걸 내한테 다 주겠지. 그걸 주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뭐를 실시해 줄 거야. 모의 면접을 실시를 해 드릴 건데, 자, 영상 보는 학생들, 즉 쌤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모의 면접을 만약에 못 한다라고 하면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보를 다 조사를 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주는 거야. 아빠 보고 대신 뭐를 해달라고 하는 거지. 질문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동생한테 부탁을 한다거나 형, 누나, 언니, 오빠야한테 뭐를 하는 거야. 부탁을 하는 거야. 아니면 친구한테, 친구랑 같이 교대로 앉아가지고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영상 시간 때문에 자세라든지 이러한 것들까지는 다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상대방 눈에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거슬리는 게 눈에 보인다고. 야, 니는 다리를 떨더라. 야, 니는 계속 고개를 이렇게 좀 끄덕끄덕 하더라, 말을 할 때. 그리고 니는 말을 할 때 처벌을 많이 쓰더라. 그러니까 쓸데없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쓰더라라는 걸 상대방이, 모의 면접 상대방이 편안하게 말을 해줄 수 있다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마음의 문제. 멘탈의 문제를 완벽하게 진짜, 봐봐, 쌤이 한번 다가가 볼게. 끝에 있는 니한테. 부담스럽지? 방금 부담스러워했지? 쌤가 봐봐, 교수가 처음 보는 건데 당연히 교수인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질문을 해. 근데 교수마다 사람이 다르거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봐. 그러니까 정말 물론 모의 면접을 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뭐 다양한 형태로 자세를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면접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쌤이랑 모의 면접하면 내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내가 원장님 앞에서 뭐 발표해봤냐? 내가 원장님 모시고 내려올 거거든. 너 어떤 쌤이랑, 우리 학원에 선생님만 해도 20명이 되는데 모든 선생님이랑 다 수업해봤어? 특히나 그 1년차들 하고 우리 학원 1년차들은
수학선생님 한두 명밖에 못 만나봤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수업을 안 해본 선생님을 모시고 들어올 거야. 그러면 그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방식, 말하는 말투라든지 행동은 다 다를 거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대답을 하는 게 엄청나게 뭐가 될 거야.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모의 면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힘들다, 맞지? 어떻게 해라는 건지, 어떻게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겠지. 자, 근데 문제는 마지막으로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서 끝맺을 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았어. 방법은 알았어. 뭐가 남은 거지? 실천이 남은 거지. 솔직히 내가 실천해, 어른들이 잔소리할 때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내가 대신 시험 쳐줄 수 있으면. 근데 그건 솔직히 좀 웃긴 게 본인이 시험에 치도 맞지? 그래, 내가 면접을 가도 난 누구보다 잘할 거야. 수학생들이 누구보다 시험 처음 가면 시험 문제도 잘 풀 거 아니야. 맞아. 내가 대신 가줄 수는 없으니까 너희들이 가야만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한테 들은 얘기를 토대로 해서 철저하게 정보 준비를 해서 나랑 같이 모의 면접으로 연습을 하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들도 내가 가르쳐 드린 형태로 반드시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실시를 해봐야 된다. 모의 면접을 실시를 해봐야 된다. 대학별, 서울대, 연대, 고대, 지금 대학들마다 다, 저는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부산대, 동아대, 울대 위주로 얘기를 했지만, 수도권 지원을 한 학생들은 어차피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뭐를 해야 돼?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해서 모의 면접까지. 왜 이런 말이 꼬이노? 이렇게 하면 안 돼? 면접 가서. 그럼 차라리 나처럼 인정을 하고 마저 사과를 해야 되겠지. 하여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또 다음 영상에서는 또 수능, 우리 또 남아있는 한 달 동안 어떻게 대비할 건지, 이런 것도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 수고했다!